오늘이 벌써 5월달 마지막 날이네, 그제? 5월달 마지막 날 11시부터 12시 수업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들 풀어봤지? 자, 1번 문제부터 보도록 하죠. 선생님, 왜? 오늘 마지막이에요? 5월달 오늘 마지막 아니냐? 아, 5월달 마지막요? 아, 다음 5월 아닌가? 아, 5월달 마지막. 맞아요. 수업 마지막이냐고 궁금해서. 아니, 계속하지. 아, 네. 그래, 그래. 자, 대수 문제. 다음 방정식을 만족하는 실수의 절대값 차이가 얼마냐. 그러니까 루트 A 플러스 B 루트 C 이런 꼴이에요. 여러분들은 이런 표시 없었었죠? 자, 이것은 완전히 방정식 문제지, 그지? 방정식 문제인데 잘못하고 치환을 잘못하면 시간이 너무너무 많이 걸려. 그래서 이걸 요령껏 잘 치환을 해야 돼. 그러면 굉장히 쉽게 풀 수가 있는 문제입니다. 푼 사람? 답이 얼마 정도 나오대, 이게? 루트에 A 플러스 B 루트 C 이런 꼴로 나왔어? 이런 꼴이? 오케이. 자, 그래서 문제를 보도록 하죠. 다음 방정식을 만족하는 실수 해를 구하라 이 말이 되거죠. 해를 구하는데 우리는 이제 직접 해를 안 구해도 돼요. 그냥 차니까 근과 계수관계 적당히 이제 활용을 하면 되겠죠. 그러면 먼저 이 방정식을 이제 어떤 방정식인가 우리가 먼저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걸 적당히 잘 고치면 처음과 마지막 9x 2, 7, 4, 9니까 전체 x제곱 마이너스 9x는 똑같은 게 들어있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묶어버리죠. 자, 여기서 중요한데 여기서 보통 x제곱 마이너스 9x 플러스 8을 어떤 한 문자로 놓고 해도 좋고 x제곱 마이너스 9x를 한 문자로 놓고 또 그렇게 해도 좋고 또 어떻게 다르게 치환하는 사람은 또 뭐가 있어요? 36 나왔어. 그렇지. 25 8루트 3. 오케이. 자, 여기서는 그러니까 이런 걸 좀 관찰을 잘 해야 돼. 자, 두 식을 보는데 여기는 6만큼 줄어 있고 여기는 6만큼 14에서 20이니까 14와 8. 그래서 우리는 물론 어떻게 하더라도 이제 문제가 푸는데 잘못 치환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그래서 요 식을 보고 이거보다 플러스 6 마이너스 그래서 이걸 갖고 우리가 한 문자로 본다면은 Z로 본다면 가운데가 Z, Z 마이너스 6, Z 플러스 6 이렇게 고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상당히 좀 간편하게 되겠죠.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Z제곱 마이너스 36이니까 이걸 전개하면은 3승, 그 다음 36Z, 48 루트 3 이런 모양이 나오죠. 그런데 이것도 우리가 이 방정식 찾는 게 쉽지가 않죠. 근데 여기는 36이 있고 먼저 루트 3은 생각하지 말고 36 3승이에요. 그래서 전체를 6의 3승 즉 216으로 나눠주면은 어떻게 돼요? 36의 3승이니까 6이 들어가면 6분의 Z의 3승 되고 6의 3승에서 36 나눠주면 6분의 Z가 되죠. 그 다음에 3분의 2가 되겠죠. 36 나눠줬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걸 또 처리를 좀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전체 식에다가 3 루트 3을 곱한다. 왜 3 루트 3이에요? 그래서 3승이니까 이건 루트 3의 3승이 되겠죠. 그래서 이걸 붙이면 6분의 루트 3z의 3승, 그 다음에 3이 앞으로 하나 나오고 6분의 루트 3z 플러스 2 이퀄 제로가 되겠죠. 그러면 t 3승 마이너스 3t 플러스 2니까 1 넣으면 0이 되니까 t 마이너스 1이 되니까 이것은 t 마이너스 z 6분의 루트 3z 마이너스 1 전체 제곱되고 이런 모양이 되겠죠.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9x 플러스 14로 치환하면은 그래도 간단하게 나와요. 이렇게 간단하게 나오는데 그렇지 않고 다른 걸로 치환하면 시간이 좀 상당히 많이 걸릴 거예요. 푸는 사람들 좀 해봐서 알겠지만. 그러니까 여기 뭐가 돼요? Z 6분의 루트 3Z가 마이너스 2 또는 1이 되겠죠. 그래서 Z는 어떻게 됩니까? 이걸 곱하면은 마이너스 4 루트 3이 바로 뭐가 돼요? X제곱. 여기가 우리가 이 녀석을 Z로 놨죠. 여기 Z를 X제곱 마이너스 9 플러스 14가 되니까
Z가 이와 같이 되니까 이렇게 되거나 또는 이런 모양을 하고 있겠죠. 자, 그런데 이 모양 두 식을 보면 여기서 보면은 x제곱 이걸 오른쪽 옮기면 플러스가 되버리죠. 9x 14 플러스 4 루트 3. 루트 3은 약 1.7이니까 이건 완전적으로 항상 0보다 크겠죠. 반드시 t가 0보다 작죠. 그래서 이건 실수를 갖지 않죠. 우리는 두 실수의 차의 절대값을 구하라 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이건 버려요. 두 식에서.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구하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실수가 없다.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4 넘기면은 마이너스 23.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건 뭐 여러분들이 잘 알고 근해공식에 해를 구할 필요가 없겠죠. 해를 구하지 말고 바로 근거계수에서는 차의 절대값이니까 제곱을 구하면은 어떻게 돼요? 알파 마이너스 베타 전체 제곱은 합 마이너스 알파 베타. 알파 두 분의 합은 9가 되고 두 분의 곱은 14 마이너스 2 루트 3이 되겠죠. 그래서 이걸 정리하면은 81에서 56 빼면 25가 되겠고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8 루트 3. 그렇죠? 그래서 알파 마이너스 베타라는 것은 루트의 25, 8 루트 3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가 얼마가 돼? 12더하니까 36. 다 잘 풀었습니다. 그래서 뭐 푸는 방법은 그러니까 그런 걸 눈살 있게 잘 해야 돼. 이런 걸. 그러니까 자꾸 해보면 되겠죠. 뭐 어떤 걸 취하는 상관이 없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문제 풀 때 이걸 또 여러분들 좀 해보는 친구들 정도 되면은 이걸 뭐 다른 문자 놓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한 문자 계속 가는 게 괜찮아요. 이런 거. 그래서 이와 같은 식으로 가면 돼. 네, 이상입니다. 여기서 특별히 질문이 없죠. 여기서는 질문 있나요? 없습니다. 오케이. 다음 문제 넘어가죠. 자, 이제 기하 문제. 중심이라는 건 무게중심을 항상 나타내는 거죠. 무게중심이 중심이에요. AB 길이가 22, 19 주어졌을 때 B, C에서 각각 대응배는 내린 순을 발휘 B, CF에 대해서 G 다시를 무게중심에 대한 BC의 대칭점이고 한 원위에 있을 때 BC의 길이를 구하라 라는 문제입니다. 좀 이거 풀어본 사람 어떻게 쉽게 푸는 사람 있어요? 풀어보자. 답이 얼마 나오디? 13? 오, 13 맞았어. 13. 잘 풀었습니다. 13 말 13. 자, 근데 굉장히 쉽게 돼요. 실제 이제 보면 알겠지만, 그러니까 요 뜻을 정확히 이해만 하면 돼요. 정확히 이해만 하면. 그 문제를 다시 한번 보면 무게중심이 G이고 두 배의 길이가 주어지고 G와 G'가 BC에 대한 대칭점, 그 다음에 수선의 발일 때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E, F, G, G'가 한 원위에 있을 때 BC를 구하라 라는 말이죠. 그래서 먼저 그림을 먼저 보도록 하죠. 삼각형 ABC가 있으면은 항상 우리가 무게중심 나오면 중선들의 교점 그렇게 푸는 문제는 거의 없다고 보면 돼요. 무게중심은 중선의 1대2 내분점 항상 그렇게 생각하면 되죠. 그래서 중선에서 무게중심이 여기쯤 있겠죠. 1대2가 되는 점. 항상 모든 중심에 관한 문제는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중선들의 교점하는 순간에 접근하기 쉽잖아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C에서 AB, 그 다음 B에서 AC에 내린 수선의 발이 EF라고 했으니까 바로 우리는 어떤 사실을 알 수가 있는가 하면은 즉 여기가 F가 되고 E가 되죠. 그러니까 90, 90이니까 또 BFCE, 즉 ECFB가 사이클릭이 되겠죠. 여기 한 원 위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BFCE가 공원점이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죠. 그런데 여기 잘 보세요. G'이라는 것은 BC의 여기 선생님 안 썼어. BC의 대칭점이죠. 대칭점. 그러니까 그 다음에 대칭점이고 EFG, G'이 한 원 위에 있어요. 한 원 위에 있어. 그러면 우리가 이 사각형 EF, G, 그러니까 EGF, G'의 외심을 5다.
하면. 근데 우리가 항상 외심이라는 건 뭐예요? 삼각형, 사각형은 각변의 수직이등분선들의 교점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EF의 수직이등분선 위에 되어 있고 또 G, G'의 수직이등분선이 있죠. 근데 G, G'의 수직이등분선은 뭐가 되나요? BC가 되죠. 그래서 O는 BC 위에 있고 또 EF의 수직이등분선이 있죠. 그런데 원래 D는 또 뭐가 됩니까? 당연히 EF의 수직이등분선 위에 있는 것이 되겠죠. 그 다음에 또 외심이라고 했으니까 O로부터 4점 차이까지 다 거리가 같죠. 바로 DE, DF도 같죠. 그 다음에 D는 또 BC 위에 점이 있으니까 우리는 또 물론 EF의 수직이등분선이 바로 D가 뭐가 된다? O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게중심은 바로 요 점이 무게중심이 되겠죠. G가. 그래서 요 4점은 6개의 점은 한 원 위에 있는 점이 되고 바로 G가 AD의 3등분점, 즉 1대2 내분점인데 바로 BCF의 위의 점이 바로 뭐가 되더라? ABC의 무게중심이 되더라. 이제 끝났네요. 그죠? 여기까지 하면. 그래서 여기가 이제 각각 RR 되겠고 1대2가 되니까 또 HG는 2R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BC는 이제 좀 중점이고 D가 중선점이 전부 다 나머지 길이들은 전부 다 삼각형 BCF 또는 BCE의 위에 저번에 반지름으로 표기되니까 안지를 바로 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중선점을 적용하면은 AB제곱 AC제곱은 2배의 BD제곱 AD의 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22, 19가 되니까 각각 대입하면 22, 19 제곱 2배의 BD가 R, 그 다음에 AD가 3R이니까 제곱이니까 9R 제곱. 여기부터 BC는 2R이 되죠. BC는 2R 되니까 이거 구하면 5분의 루트 845, 그래서 160가 돼서 13. 네. 그래서 답이 13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풀 때 대충 이거 할 때 보통 G'가 이 한원에 있다라는 것이 그냥 주어진 조건에서 하지 말고 이렇게 이 부분을 나중에 혼자 복습할 때 꼼꼼히 체크를 한번 해보세요. 외심은 항상 그 외접원에 있는 어떤 두 선분의 수직이등분선에 있죠. 수직이등분선의 교점. 그래서 바로 O가 D가 되더라라는 거. 이것만 좀 주의해서 체크를 하면 나머지 값은 이제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예. 이 문제는 여기까지만 되겠죠? 질문 있습니까? 질문. 자, 이 문제는 이건 제가 아니라. 자, 1 곱하기 1, 즉 단위정사각형 5개 붙여놓은 거예요. 그래서 맨 앞에 1번 정사각형의 개구리가 있을 때 그 개구리는 바로 그러니까 좌우로만 이동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확히 14번 점프해서 14번 이동해서 5번 정사각형 칸에 개구리가 도착할 수 있는 경로의 수를 봐라. 정수는 뭐가? 왜 삭제가 됐어? 1번 정사각형. 자, 이건 거의 뭐, 이건 100% 노가다지. 뭐, 점화식 세울 필요도 없어요. 이 정도는. 점화식도 일반 점화식이 쉽게 잘 안 나오는 것 같던데. 답이 얼마? 429. 429? 조금, 429 어떻게 나왔니? 364. 오케이. 364. 364. 364 어떻게 나왔어? 오케이. 답이 364 맞습니다. 열심히 노가다 했나? 그래프 그래서? 오케이. 뭐를 지워? 문제 하얀색 칠한 거? 뭔데? 하얀색 칠한 게 뭐예요? 그 왜 하얀색 칠해야 되는지? 나도 모르겠네. 답이, 맞아요. 답이. 카탈란소? 오케이. 하여튼, 다양하게 해보세요. 자, 1 곱하기 5 사각형을 먼저 봐야 되겠죠. 그죠? 1 곱하기 5 사각형을 먼저 보고, 이제 그 위에 좀
아주 쉽게 풀 수가 있어요. 자, 문제를 보도록 하죠. 그러니까 1 곱하기 5 사각형의 1번 정사각형의 개구리가 있을 때 이동하는 건 그러니까 좌우로 이동해서 14번째 이동해서 맨 오른쪽에 있는 정사각형의 개구리가 도달할 방법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럼 먼저 우리가 1 곱하기 이런 모양이 되겠죠. 그래서 1 곱하기 5 격자판을 그려놓고 하나 여기 한 명 여기가 폭탄 개구리가 앉아 있겠죠. 그래서 얘가 이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여섯, 일곱 양쪽 막 이동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14번 이동해서 여기에 있을 확률을 봐라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맨 처음에 첫 번째 이동할 때는 시행하면 여기가 1이 있죠. 현재 상태가 1, 나머지 값을 0으로 주죠. 그 다음에 두 번 시행하면 어떻게 됩니까? 얘가 여기로 갈 테니까 0, 1, 0, 0, 0. 그러니까 나중에 14번 이동했을 때 요 다섯 번째 칸 요 값이 우리가 구한 값이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동은 요놈이 좌우 이동하니까 어떻게 갈 수도 있어요? 첫 번째 또는 세 번째를 갈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4번 이동하면 여기 양쪽에서 오니까 우리가 뭐죠? 파스칼 삼각형 두 개 합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여기 0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파스칼 삼각형 계속 만들어 나가면 파스칼 삼각형이 아니라 파스칼 사각형의 이름을 지어줄까? 이렇게 만들면 돼. 그 다음 두 개 0 되고 얘는 또 0, 0이니까 0 되고 이웃이 같으니까 즉 2, 0, 3, 0 이놈이 이쪽으로 갈 수도 있죠. 이쪽 여기는 왼쪽 오른쪽이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이와 같은 식으로 계속 하다 보면은 여섯 번째 하나 더 있는 선생님이 5 되고 여기는 4, 0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 하다 보면은 그 13번째는 이런 값이 돼요. 그래서 14번째 우리가 구한 값은 어떻게 됩니까? 여기 365, 두 개 더하면 729, 364가 됩니다. 그래서 풀이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제일 간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답은 364.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들 생각했을 때 뭐지? 지금 최단거리 갈 때 1, 1 이렇게 해서 지난번에 했지 그지? 1, 1, 2 해서 그 표하고 거의 유사한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초등 때 아니면 퇴무 처음에 입문했을 때 그런 뭐 노가다 방법이 아주 유용하게 많이 쓰일 수가 있어요. 그런 거 유용하게 많이 쓰일 수가 있으니까. 뭐 어떻게 지워? 선생님이 지울 수가 없는데. 여기 좀 지우세요, 지가. 알겠죠? 이렇게. 질문? 저 정도는 질문하세요. 저 지가 아까 써놓았으면 그게 잘 안 지워지나 봐. 오케이. 쓴 사람이 지워야 될까요? 한 번 더 설명. 자, 보죠. 자, 함수 문제인데, 함수 문제이고, 근데, 여기는 오합동식이니까 함수 및 정수 문제입니다. 함수 및 정수 문제. 자, 1, 2, 3, 4에서 1, 2, 3, 4가는 1대1 대응 함수, 1대1 대응. 그러니까 완전 원투 함수가 되죠. 전사 또는 전사이고 단사인 함수. 완투하는 1대1 단사. 인젝티브. 대응은 온투 함수라고 하죠. 서젝티브. 자, 그럴 때 어떤 시그마에 대해서 각각의 모든 A에 대해서 A는 1, 2, 3, 4에 대해서 한 번, 얘는 저번 두 번 보내고 세 번, 네 번 보냈을 때 이거 다 곱하는 값이 5 넣었을 때 나머지가 마이너스라니까 4가 되는 거죠. 그런 함수는 몇 개가 있겠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1, 2, 3, 4에서 1, 2, 3, 4로 가는 그 1대1 함수니까 요 값들은 전부 다 어떻게 돼요? 1, 2, 3, 4 중 어떤 게 하나가 되겠죠? 그럼 당장 생각할 수 있는 게 1대1 함수는 뭐가 있어요, 우리가? 1대1 함수는, 즉, 여기에서는 1대1 함수가 뭐가 있는가 하면은, 첫 번째, 이런 생각을 좀 해야 되는데, 항등함수가 있겠고, 그죠? 자기 자신으로 가는 항등함수. 그 다음에 1은 2, 2는 3, 3은 4, 4는 1. 이렇게 순환되는 거, 사이클릭. 4개가 순환되는 1대1 대응함수가 있겠고, 또, 정의역과 공변력이 4개니까 그의 약수는 또 2밖에 없죠. 그죠? 그러니까 1은 2, 2는 1, 3은 4, 4는 3 이렇게 두 개, 그 트랜스포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1대1 함수의 종류는 이런 거 딱 봤을 때 1대1 함수의 종류는 정의역과 공분력이 당연히 1대1이니까 함수 개수 같겠죠. 그래서 정의역의 원소의 개수의 약수의 개수만큼 함수가 종류가 그 정도로 나눠지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자기 자신을 갖는 함수 4개로 순환되는 함수, 사이클릭이 4개인 거, 사이클릭이 2개인 거 이렇게 나눠서 벌써 이제 그걸 생각하면 이제 문제에 접근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지 않고는 접근하기가 쉽지가 않죠. 누가 또 이거 멋있게 풀어본 사람? 풀어본 사람 답이 얼마 나오디? 얼마? 30개. 또 어떻게 30개 나왔어? 32개? 또 다른 사람? 그래, 그건 조금 하여튼 틀려도 자꾸 해봐야 된다. 그러면 이제 내가 무엇이 틀린 거, 어떤 걸 생각을 못하고 어떤 걸 더 생각했는지 38인데 그런 것에 늘 보면은 이제 그게 공부가 되고 자기 것이 되는 거야. 자기 거라는 것은 특히 KM은 자 다시 문제를 28개 몇 개 없어 실제는 몇 개 없습니다. 한번 문제를 보죠. 즉 1, 2, 3, 4, 1, 2, 3, 4로 가는 1대1 대응함수 중 5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4가 되는 것 이런 값이 몇 개가 되겠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건 1대1 함수는 뭐라겠죠? 정의역의 원소의 개수의 약수가 되는 호환이라고 하죠. 그죠? 그래서 하나, 2개씩, 그러니까 2개씩 이제 1, 2, 3, 4를 각각에 하나씩 묶고, 그 다음에 2개씩 묶고, 1, 2, 3, 4를 4개를 묶는 거예요. 그것만 여러분들이 여기서 생각을 좀 해주면 될 건 나중에 도움이 많이 돼요, 여기서는. 자, 그래서 일단 항등함수, 모든 자기 자신을 가는 항등함수. 모든 A에 대해서 이렇게 다 되니까 1일 때도 2일 때, 3일 때도 다 돼야 되겠죠. 그래서 한번 보죠. 그래서 파이 A에 있는 건 자기 자신이니까 전부 다 A의 4승이 되죠. 그래서 A의 4승이 마이너스 1. 그런데 1, 2, 3, 4는 전부 다 5하고 서로 소니까 서로 소가 되니까 페르마 소정리에 의해서 어떻게 돼? 실제는 1이 되죠. 1이 되니까 이렇게 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모두 다 이렇게 되는데 모두 다 이렇게 되는 게 하나도 없죠. 그래서 1, 2, 3, 4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페르마 소정리에서 이와 같이 되니까 자기 자신으로 가는 그런 함수는 존재하지가 않는다. 어떤 것도 자기 자신으로 가는 게 있으면 안 되죠. 모든 데 대해서 항상 마이너스 1이 되니까. 마이너스 1이 될 수 없으니까 자기 자신을 가는 함수가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아까 생각했듯이 자기 자신 모두가 아니면은 뭐가 있습니까? 1, 2, 3, 4에서 1, 2, 3, 4를 가는 함수. 항상 이렇게 함수 문제나 꼭 이렇게 그리세요. 정의역 있는 뭐든 이렇게. 그 순환마디가 사이클이 4인 것, 즉 1은 2, 2는 3, 3은 4 이렇게 가는 거. 그래서 이건 뭐 예를 들어서 1은 3, 2는 4, 그 다음에 3은 2, 그 다음에 4는 1 이런 사이클릭, 4개 사이클릭인 걸 보죠. 그럼 요 값은 우리가 다 사이클릭 4개니까 갈 때마다 이게 다 달라지죠. 서로 다 4개 나올 거고 시그마 A, 시그마 제곱, 시그마 3승, 시그마 4승 A가 다 함수값이 항상 달라요. 이게 어떻게 1, 2, 3, 4가 이쪽으로 4개 이렇게 순환마디가 4개가 되면은 항상 다르니까 결국 이거 전체 곱은 1, 2, 3, 4, 6, 9, 24가 되겠죠. 24는 당연히 5에 대해서 마이너스 1을 만족해요. 어떤 것도. 그러면 우리가 파이 1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으로 가는 게 없으니까 1은 1로 갈 수 없죠. 그러니까 나머지 1, 2, 3, 4 중 1이 대응될 수 있는 게 3가지가 되겠죠. 3가지가 돼요. 그래서 만일 1이 3으로 갔다면은 그 다음 2로 갈 수 있는 건 뭐가 3을 못 가져가서 3 지우고 나머지 2나 4 중에서 4. 2를 못 가져요. 자기 자신으로 가는 거. 반드시 4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건 3가지, 2가지. 4를 못 갔으니까 3은 뭐가 돼요? 그 다음에 이거 못 가니까 반드시 2가 되겠죠. 그래서 처음에 1이 선택할 수 있는 경우가 3가지. 그 다음에 또 그 다음에 2가 선택할 수 있는 게 2가지. 나머지 3 선택할 수 있는 게 1가지죠. 그 다음에 4는 자동 결정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포사이클릭인 경우는 6가지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뭔만 남았습니까? 이제 투 사이클, 트랜스포스라고 해요. 그런 건 어떤 두 개가 서로 익스체인지 돼서 가는 그런 함수는 과연 뭐가 있겠느냐라는 거죠. 또 1, 2, 3, 4, 1, 2, 3, 4로 가는데 1은 2. 그럼 당연히 2, 1. 그 다음에 3은 4, 4는 3. 이런 게 이제 투 사이클릭 되는 것이죠. 자, 한번 보죠. 그래서 마찬가지 파이1이 1, 2, 3, 4가 되는데 1, 2, 3, 4가 1, 2, 3, 4 어디로 가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1이 4로 가면 4가 1로 가야 되겠죠. 1이 4로 가면 4가 1로 가야 돼요. 그러면 4는 1은 4, 4는 1, 그러면 2는 3, 3은 2로 가니까 요 값이 4, 1, 4, 1 나오죠. 16이 되니까 1이 4로 가면 되지가 않아요.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한 건데 그래서 1이 갈 수 있는 이건 노가다 우리가 1이 될 수 있는 건 여기서 마찬가지 2나 3이나 4인데 4로 가면 이런 호환이 되기 때문에 즉 1, 4, 4, 1, 2, 3 이렇게 두 개 크로스되면은 이건 오분하면 나머지가 이렇게 만족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실제 1, 2, 2, 1, 그 다음에 3, 4 이런 경우와 1, 3, 3, 1 이런 경우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두 가지가 대부분 다 만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1, 2, 3, 4에서 1, 2, 3, 4 중 이런 조건 합동식을 만족한 함수의 개수는 8가지가 됩니다. 답은 8이 됩니다. 32. 어렵게, 교란수열? 답은 일단 6가지가 돼요. 왜 교란수열 생각했어요, 여기서? 일단은 자기 자신이 안 가니까, 하여튼, 10개, 누구냐? 10개라고 하는 사람이, 뭐가 틀렸니, 10개는? 잘했어. 자꾸 생각하고 하면 좋지.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은 식의 이런 거 이것도 하나의 노가다 중 어떤 하나죠, 그죠? 그러니까 주의할 것은 AA가 자기 자신을 가는 게 있으면 안 되니까 굉장히 그러니까 개수가 굉장히 줄어드는 거죠. 실제는 일렬로 세우는 방법은 4팩이죠, 4팩. 합수 개수는 4에 4승니까 굉장히 합수 개수를 만족하는데 이런 특별한 조건을 만족하는 것은 실제는 많지가 않다라는 거죠. 예. 질문 있나요? 자꾸 이렇게 해서 틀려도 좋아. 틀려도 좋은 거야. 괜찮은 거야. 그게 공부야. 나중에 이제 이런 이상 문제 나오면 그 응용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데요. 그래서 이런 문제 나오면 우리가 이렇게 제일 어려운 게 바로 이렇게 분류해서 빼먹는 게 없어야 돼. 빼먹는 게 없어야 돼. 여기서, 사의 약수의 개수 3개를 분류한다. 그런 생각을 좀 하면 돼요. 물론 1대1 대응함수가 될 때는. 항상 그걸 꼭 염두에 두세요. 1대1 대응함수는 정의역의 원소의 개수의 약수의 개수들로 호환이 된다. 나눠진다. 분류가 된다. 그래야 이제 중간에 이제 우리가 하나 두 개로 틀리지 않아요. 분류를 정확히 이렇게 하면 정수 조합을 그런 걸 잘 해야 됩니다. 질문 없으면 또 그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죠. 여기 오케이. 지우기를 그렇게 하는 게 잘 되네. 다음 가능한 식의 최대값. 요 방정 요것의 x가 0과 1 사이. 너희들 건 선생님 빼는 것더라고. 그러니까 0과 1 사이 있을 때 이 식의 최대값. 아주 문제가 좀 괜찮아요. 이거. 지금까지 선생님이 이제 부등식, 산기, 호식 적당히 느리고 줄이는 그런 작업을 잘 해야 된다겠죠. 이것도 마찬가지 그런 작업을 잘 하면 돼요. 답이 얼마 나오대? 125? 또 최대값이 125. 무리수 안 나오도 답은 무리수 나오던데.
무리수 나요, 무리수. 자, 요것 때문에 더 그럴 수도 있었구나. 요것이 없으면 안 돼요. 다음 식의 x가, 그러니까 모든 실수가 0과 1 사이에 움직일 때 요 식. 그런데 루트 x, 루트 1 마이너스 x, 이게 뭐가 되죠? 딱 보니까 이건 어떤 거예요? 상수는 상수 우리가 적당히 맞추면 되고, 오르트. 아깝네, 오르트가.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은 어떻게 되는지, 루트 x가 0과 1. 그 생각하기 쉽진 않은데, 한번 이제 풀이를 보도록 하죠. 자, 0과 1 사이인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루트 x, 이거 1 마이너스 x, 이거 좀 고쳐주세요, 누가. 1 마이너스 x, 되나? 여기가 1에 1, x. 누가 좀 이쁘게 고쳐봐. 그래서 루트 x, 루트 1 마이너스 x, 1, 3분의 1은 단위원 위에 있는 점이에요, 이게 실제로. 보통 우리는 그냥 x제곱 플러스 y제곱인데 좀 치사하게 이렇게 그런 걸 생각하는 게 오케이. 1 마이너스 x가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요 한번 a를 갖다가 루트 x, b를 이것도 루트 1 마이너스 x입니다. 그래서 x축, y축이 있고 요 단위원 이렇게 있으면은 우리는 원점 잡고 그 다음에 1, 0 이렇게 루트 x가 0과 1 사이니까 x가 0과 1 사이니까 이와 같이 놓을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놓으면은 실제 제곱하면 뭐가 됩니까? 그래, 이렇게 1 마이너스 x 땡큐.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2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걸 갖다 AB를 고치면은 어떤 모양이 되죠? 이것은, 루트 X가 A니까 이걸 고치면 A. 바로 이 A에 타선을 바꿨었네. B를 고치세요. B 3A 플러스 4B꼴 이런 모양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고쳐놓으면은 우리는 이제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1이고 여기서 관계를 잘 봐야 돼요. 그런데 이게 쉽지 않는 것이 여기서 그러면 2a 플러스 b를 이렇게 2a 플러스 b하고 a하고 두 개 합쳐가지고 3a 플러스 4b로 만들 수가 있는지, 그 다음에 a하고 3a 플러스 4b하고 이렇게 합쳐갖고 2a 플러스 b를 만들 수 있는지. 그러고 그래서 한 문제 이렇게 2a 플러스 b나 뭐 나중에 이제 만들면 제곱이나 뭐 루트 30 몇 개 있어 상관없는데 그렇게 만들면은 그렇게 만들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이것을 이용해서 A제곱 플러스 B제곱을 이용해서 산기, 이제 코시 이런 것으로서 우리가 이제 이거 최대값 또는 물론 최대값인데 최소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그 생각이 쉽지가 않아요. 찾는 게 쉽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여기 A 상수는 마음대로 우리가 줄 수가 있습니다. 그죠? 5A 플러스 3A 플러스 4B 여기다 우리가 3기를 쓰면 2배에 2개 곱하면 되겠죠? 2개 곱하면 돼. 여기로부터 우리는 어떻게 얻어질 수가 있는가 하면은 얘는 뭐가 돼요? 8a가 되니까 3a 플러스 즉 5a와 여기로부터 바로 2a 플러스 b를 이렇게 만들 수가 있죠. 그죠?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3기 코시 쓰는 문제죠. 이렇게 2개 합해가지고 이런 식으로도 다른 식의 하나를 변형시켜서 만들 수가 있어요. 상수는 뭐 얼마든지 도와서 빼줄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로부터 a 곱하기 3a 플러스 4b가 이렇게 얻어지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양변 제곱하면 어떻게 됩니까? 나눠주면 2가 되고 제곱되니까 4, 2a 플러스 b의 제곱이 되겠죠. 2a 플러스 b의 제곱. 따라서 우리가 준 식은 어떻게 되나요? 이제 등성중 당연히 a가 2b 1대고 이 식은 a 3a 플러스 4b 대신에 5분의 4 2a 플러스 b의 제곱 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5분의 4에 a 플러스 b의 제곱에다 1승 있으니까 3승이 되겠죠? 3승이 돼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이것의 최대값이니까 이게 무엇보다 작거나 같으냐라는 것도 이걸 활용해야 돼요. 그래서 주어진 조건에서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1이 된다. 그래서 이건 답이 5분의 4 루트의 3승. 그렇죠? 이거 왜 어떻게 얻어졌을까요? 이걸 적당히 결합을 해도 어떻게 하냐면 이것은
저기 A제곱 B제곱이 1이니까 4, 1. A제곱 B제곱이 있으니까 당연히 A제곱이니까 이걸 나오려면 4, 1이니까 1. 여기로부터 얻어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A제곱 B제곱이 1이니까 2A 플러스 B의 전체 제곱이 5보다 작거나 같죠. 그래서 2A 플러스 B는 루트 5가 되죠. 이렇게 삼성. 그래서 답은 4 루트 5가 됩니다. 4 루트 5가 돼요. 이거 최대값은 4 루트 5. 뭐 이걸 뭐 P 플러스 A 플러스 P 플러스 Q 루트 Q하고 그러면 P 플러스 Q는 답이 9가 되겠죠. 5 루트 5 좀 아깝게 됐네. 그래서 답이 4, 최대값이 4 루트 5가 등성조는 이렇게 되고. 그래서 근데 여러분들 이제 나중에 이제 혹시 이제 등성조 조건도 찾아야 되는데 이 등성조가 여기 3기 쓸 때하고 코시 쓸 때하고 다 일치해야 되죠. 똑같아야 돼요. 거기서 어긋나면 안 돼요. 그건 나중에 확인할 때 1차는 당연히 맞게 되어 있어요. 1차게 되어 있으니까. 2차 문제로 가면 이제 그런 거에서 감점이 많이 되죠, 실제로. 이렇게 꼼꼼하게 체크를 하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3기 코시 쓰는데 이렇게 변형하고 느리고 줄이고 이런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는 아주 좋은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런 유형의 문제는 많잖아요. 두 개를 가지고 다른 식으로 만드는 거. 여러분들 이건 적당히 이런 건 좀 외워둘 필요도 있어요. 꼭 외우세요. 여러분들 DNA 정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은 이런 걸 충분히 외울 수 있으니까. 결국에는 일단은 100% 이해하고 100% 이해하고 그죠? 다 외워야 돼요. 그래. 실제 점수와 연결이 되려면 열심히 외워야 됩니다. 자, 질문 있습니까? 질문. 없죠? 설명할 때 다 충분히 여러분들 정도 되면. 그래요. 또 오늘 또 이제 오늘이 며칠이냐? 5월 28일. 다음 주면은 또 이제 6월 달인데 시험이 얼마 안 남아서 다음 주나 그 다음 주에 저기 뭐지? 회의 그 날짜를 발표한다고 그래. 지금 뭐 회의를 몇 번 했다고 하는데 연기하고 뭐 하나 봐. 그래서 최종적으로 한 2주 이내에 그 발표를 한다고 했으니까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열심히들 하세요. 또 좋은 하루가 되고 다음 주에 만납시다. 늦은 시간까지 애썼어요. 오케이. 오. 자. 항상 다음 시간에 먼저 질문 혹시 이해가 안 된 거 있으면 질문해도 돼요. 마치겠습니다.